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활짝 폈습니다. 특히 천안 북면과 풍세면 일대는 코스모스로 장관을 이루면서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봄 벚꽃 장관을 이루었던 북면이 지금은 가을 코스모스로 가득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심은 꽃길은 약 5km. 천안 드라이브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풍세면 남관교 아래에도 코스모스가 천지로 피었습니다. 색색으로 핀 꽃은 사람 키만큼 자랐습니다. 잠자리와 벌이 모여들었고 꽃길을 따라 시민들은 가을 추억을 사진에 담습니다. 가을에 하면 이제 코스모스라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이제 코스모스 꽃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지나가는 길에 마침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가을 느낌도 많이 나고요. 남관교 아래 코스모스가 자연적으로 피어나긴 했지만 직접 밭을 조성하고 키운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난달 태풍에는 많은 꽃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꽃을 피우고 있고 새 봉우리까지 돋아나고 있습니다. 심을 땐 참 더울 때 고생했는데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니까 좀 시민들이 와서 많이 구경하시고 또한 이번에 자전거 도로를 또 만들었는데요. 좀 차편도 있고 주차장도 해놨으니까 오셔갖고 구경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남관교 코스모스 밭은 약 2만 3천 제곱미터. 풍세면은 내년에는 더 넓은 꽃밭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절정인 코스모스는 이달 말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람이 직접 수문을 열고 닫는 모습, 앞으로는 점차 보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산시가 수문 자동 개폐 시스템 시범 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받게 됐는데요.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용환 기자입니다. 아산에는 곡교천을 비롯한 4개 국가하천에 48개 수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동화 설비가 되어 있지만 수문을 작동하기 위해선 직접 현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수문마다 마을 주민이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농촌 고령화 탓에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관내에 수문 관리인이 60세 이상이 한 90% 이상 되거든요. 심지어는 80세 이상 노인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이제 수문 관리인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이게 책임성이 있다 보니까 안 맡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5개소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하천 수문 자동 개폐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하천 수문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예산 30억 원을 전액 국비로 받게 됐습니다. CCTV 등을 통해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수문 개폐도 종합상황실에서 조절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지방하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시는 국가하천에도 적용할 필요성을 느껴 해당 사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왔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종합상황실에서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향후 데이터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호우 시에 수위를 예측해서 자동으로 수문이 개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시범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 모든 국가하천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해썹 인증을 받은 천안의 한 유명 호두과자 업체가 9월 초 식약청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속 검출기를 구비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데다 위생 문제까지 지적됐는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유명 호두과자 업체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식약청 인증과 표창까지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제도인 해썹 업체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올해 9월 초 식약청에서 이 업체를 점검해봤더니 해썹 관리 인증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장 밀폐 차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작업자의 위생 수칙이나 작업장 위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물질을 걸러주는 금속 검출기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량 자체를 소화를 하기에는 그 금속 탐지기 갖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놔져 있던 거지. 점검 결과도 합격 기준인 85%에 못 미치는 75%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은 이 호두과자 업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밀폐가 좀 덜 돼가지고 안쪽에 보면 벌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청방사하고 밀폐 관리가 안 된 거. 그 흡수검출기가 연결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며칠을 또 안 했더라고요, 작성을. 문제는 이 호두과자 업체가 해썹관리 인증 기준에 미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썹 인증을 받은 지 2달 만에 기준에 미달된 겁니다. 심지어 지난 3월에는 제품 원료에 대한 유통기한 미표시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품목 제조 일시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이 업체가 천안시로부터 받은 행정처분만 4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불량 제품으로 폐기하는 호두과자에서 호두만 골라 재사용한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호두만 빼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있을 당시에는 제가 이제 먹어보기도 했는데 식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으로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이 업체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답변도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사장님이 그냥 하겠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해썹 인증 자체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썹 인증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복적인 행정처분에도 개선 없는 비양심적 영업이 천안 지역 전체 호두과자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의원들 간의 고소전으로 시작된 아산시 의원들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의정연수까지 따로따로 다녀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시에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김영애 의장을 포함한 9명의 시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지난 7월 말에는 자유한국당 시의원 5명만이 제주도로 지방의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의정연수를 전체 의원이나 상임위별이 아닌 정당별로 실시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7월 초 의원들 간의 고소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홍성표 의원은 자신을 충견에 비유한 한국당 의원 5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한국당 의원들도 같은 혐의로 홍 의원을 맞고소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기초의회는 동네 사람들인데 이들이 둘로 갈라지고 세 쪽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이건 동네를 가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개선돼야 하는 일입니다.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 폐지 원칙을 실현하라고 계속 주장을 해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시의원들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홍성표 의원의 제명까지 요구하는 상황. 여기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인 총선이 다가오면서 갈등이 봉합될 기미는 요원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7월 자율주행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가 실증주행에 돌입했습니다.
2022년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수준인지 김우순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아직 일반 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는 세종시 BRT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달립니다.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속도를 올렸다 줄였다를 반복합니다. 차량에 장착된 라이더와 카메라 센서 등을 이용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차감은 어떤지 제가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7km가량을 시속 45km 속도로 주행했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터널을 통과할 때 GPS 신호가 끊기면서 차량이 순간 방향을 잃는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완전 상용화까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은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 환경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우선시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점검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그러한 규제되는 문제들을 또 그러한 문제점들을 체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완전 자동화가 5단계라면 현재 세종시에서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은 3.5단계 수준. 세종시는 단계별 실증을 거쳐 오는 2022년부터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중앙공원 1단계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부분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또 걸어가기는 좀 먼 거리이기 때문에 중앙공원 안에 이동하기 위한 그 교통시설로서 저희는 자율주행 차량,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생각을 하고 있고, 세종시 도심과 공원 등에서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지역 선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세종시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지난해는 1차전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팀입니다. 올해 다시 정상 탈환에 나서는 고려대 여자축구부를 김우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녹색 그라운드 위에 힘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송곳 같은 패스와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어 마지막은 가벼운 톡킥으로 골망을 가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세종시 대표로 출전하는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부가 금메달을 향한 막판 당금질에 한창입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신경 써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체전도 시 대표로 나가는 만큼 소속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세종시 대표로 출전해 3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지난해 전국체전에선 1회전 탈락이란 쓴맛을 봤습니다. 올해도 주축 선수 6명이 U20 여자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 참가를 위해 빠진 탓에 험로가 예상되지만 특유의 조직력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개인의 욕심보다는 팀적으로 잘 뭉쳐져 있는 그런 조직적인 부분이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적은 인원이지만 잘 준비해서 꼭 세종시에서 원하는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4월에 열린 대학리그 연맹전에서도 지금의 이 멤버로 우승한 전력이 있어 이번 전국체전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신감도 여전합니다. 동료들 빈자리를 저희가 티 안 나게, 빠진 티 안 나게 더 잘 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선수층이 두꺼운 것보다는 부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자신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5일 대전 대덕대와 8강 경기를 앞두고 있는 고려대 여자축구부. 2년 만에 다시 정상을 탈환하기 위한 힘찬 도전이 시작됩니다.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부 화이팅!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네, 이어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소개하는 마지막 선수들입니다. 오늘은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퍼포먼스가 특징인 댄스 스포츠 라틴 5종목에 출전하는 세종시 장석준, 김예지 선수를 김장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라틴 댄스의 특유의 리듬감과 빠른 발놀림이 인상적입니다.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은 바로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댄스 스포츠 라틴 5종목의 세종시 대표로 출전할 장석준, 김혜지 선수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수확하며 가능성을 보인 선수들의 올해 목표는 단연 금메달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동메달을 땄지만은 조금 비슷한 색인 이번에는 금메달로 한번 목표를 잡아서 금메달 한번 따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틴 5종목은 정열적인 멜로디와 매혹적인 동작이 특징인 룸바부터 발랄하고 활달한 분위기의 삼바, 여기에 자이브와 파소드블레, 차차차까지 5개 춤으로 구성됩니다. 자세부터 춤의 라인, 음악적 감성까지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체력은 기본입니다. 이제 체력적인 것도 갖춰줘야 이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력 훈련도 같이 하면서 복합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커플로 경기를 치르다 보니 상대방과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댄스 스포츠라는 종목이 파트너십을 많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둘의 이제 호흡에 있어서 차분하게 같이 서로 한 마음으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세종시 선수들의 강점은 바로 호흡과 스피드. 강점을 바탕으로 올해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 댄스 스포츠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무대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랑 이제 조금 스피드 면이나 그런 게 맞춘 시간에 비해서 잘 맞는 편이라서 그런 게 좀 저희 커플의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시 대표로 출전하는 만큼 시민들의 응원도 커다란 힘이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도 무대에서 조금 더 열심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상을 향한 댄스 스포츠 선수들의 열정적인 금빛 스텝이 시작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머지않아 각종 법안 심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세종시에 명운이 걸린 법안도 4건이나 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세종시 관련 법안은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 국회법, 법원 설치법 등 크게 4가지 개정안입니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기능 확대를 비롯해 시의 재정과 조직 특례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3기 세종시정 목표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의 토대가 되는 만큼 시는 이 세종시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저희 세종시를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반드시 세종시법이 통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도록 또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도시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와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원 설치 개정안은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징도시로 탄생한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위해 모두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때문에 세종시는 지난 1일 민주당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법안들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세종시의 한 고위공무원은 국회가 조국 사태로 극한 대립을 겪고 있고 여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사업에 대해 야당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종시의 명운이 걸린 핵심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개미고개 삼거리가 대형 차량들의 잦은 차로 침범 탓에 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는데요. 세종시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전동면 개미국의 삼거리입니다. 천안에서 전동면 송성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대형 트럭마다 중앙선을 침범합니다. 차로를 알려주는 유도봉은 파손된 지 오래입니다. 회전 반경이 좁다 보니 다른 차로까지 넘나드는 겁니다. 근방에는 골재 회사가 있어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이곳에서 덤프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회전 반경이 좁다 보니까 올라오는 차선들이 특히 중차량들이 회전 반경이 좁아서 이제 다른 차선으로 가속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고. 이에 따라 세종시가 사고 위험이 높은 개미국의 삼거리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대형 차량들의 차로 침범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천안에서 송성리 방향으로 8m 폭의 우회전 차로를 만들고 과속 방지턱과 차선 유도봉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회전 차로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가속되는 부분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고 발생 확률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마친 세종시는 이달 안에 설계 용역에 들어가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내 상습 침수 지역인 조치현읍이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오는 2021년부터 국비 30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40억 원 규모의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은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관을 큰 관으로 개량하고 하수 저류 시설과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